어떤 기업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시는지. 정유민 소장이 IS 동서 주셨고 그다음에 김현미 애들은 GCL? 색깔이 GC셀. 뭐예요 이건 또? 네. 녹십자 셀. 녹십자 셀하고 네. 이제 녹십자 랩셀이 합병을 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GC셀로 바꿨거든요. 제가 좀 감각이 뒤쳐져가지고 GC셀부터 네. 먼저 들어봅시다. 두 종목 색깔이 너무 좀 이제 달라가지고 약간 좀 제가 걱정스럽긴 한데요. 네. 최근에 제가 뭐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지금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일부러 오늘 넥타이랬다. 노란색으로. 놀기니하게. 네. 자, 우크라이나를 응원합니다. 요즘 하여튼 뭐 번외이기지만 제가 주 초반에 조금 판단 미스를 했던 게 이제 전쟁이 진짜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상을 했었죠. 그 사실. 젊은이들이 보면 양국의 젊은이들 다 무슨 죄가 있겠어요. 러시아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번외 얘기인데 오늘 그냥 일부러 넥타이도 조금 응원을 이렇게 메고 왔더니 제가 센스가 좀 없었네요. 아니요. 똑같은 넥타이 메면 어떻게 해요? 네. 단체복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GC셀. 복잡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증시는 일단은 이제 저점 매수 수급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번 주에 좀 유입이 좀 되고 있다. 어제 제가 이제 코스닥 시장을 쭉 보다 보니까 장 막판까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업종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었어요. 그렇죠. 어제 여러분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닷없이 그냥 오후장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막 급등을 해가지고 막 찌라시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뉴스가 좀 ABL 바이오 또 그렇죠. 그리고 ABL 바이오가 막 산업이 뭐 이슈가 또 나오면서 한 20% 또 급등이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저께 코스닥 시장은 결국 이제 장 후반에 어찌 보면 제약바이오 업종 쪽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바스켓으로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땡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은 과연 이 수급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인가. 최근에 이제 보면 하루 제약 올랐다가 하루 IT 올랐다가 맞아요. 하루 또 2차 전지 올랐다가 이래버리기 때문에 사실 수급의 연속성이 없다라는 게 조금 신경이 좀 쓰이기는 하는데 뭐 그런 제반 여건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GC셀은 너무 과도하게 좀 하락한 게 아닌가. 어저께 상승한 종목들 보면 알테오젠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도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끝도 없는 하락세가 어저께 살짝 조금 멈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GC셀도 일단 7만 원 정도 부근에서 하방을 좀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가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낙폭과대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내용은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GC셀이라는 기업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이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요. 합병법인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제 GC셀이라고 이제 출범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는 이제 NK 세포라든지 T세포, 그 다음에 줄기세포 이런 이제 세포 치료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이뮨셀 LC,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줄기세포 기반의 이 세포 치료제로 임상에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요. 매년 뭐 100억 이상의 매출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세포 치료제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요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건데요. 동종 세포 치료제 생산에 필요한 대량 배양 기술을 일단 가지고 있고 동결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R&D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CDMO 자체적인 생산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세포 치료제를 연구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시판까지 가능한 역량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만 하는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하고는 분명히 좀 결이 좀 다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지금 흑자 기조가 나타나면서 작년에도 실적 성장폭이 상당히 좀 컸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뮨셀 LC라든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의약품들에 대한 매출, 그리고 기술 이전 한 부분에 대한 로열티, 마일스톤 유입들이 계속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좀 탄탄하고 재무구조 좀 좋은 그런 제약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럼 이렇게 내용이 좋은 회사가 왜 이렇게 주가가 1월 달에 폭락을 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아르티바라고 하는 관계회사가 있는데 네. 요 회사를 사실은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했었어요, 작년에. 근데 그게 이제 상장 추진한 게 조금 이제 지연이 좀 되고 어긋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실망 매물과 또 1, 2월 달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급락세 같이 이제 조금 악재를 좀 받으면서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아르티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다시
나스닥 상장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하반기 정도쯤이면 충분히 이제 또 결과물이 좀 나올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은 아직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NK 세포치료제 AB101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주력 파이프라인도 올해 이제 하반기쯤에 임상에 대한 이제 중간 결과가 이제 발표가 좀 될 거거든요. 요거 AB101 외에도 정말 많은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머크랑 같이 이제 지금 또 공동 연구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좀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네.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어저께 종가 7만 1,000원 정도 매수 가격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네, 진짜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한두 달 동안에는 오히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과 상관없이 거의 좀 들어누워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락바텀 내지는 하방 경직성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론 추가로 주가 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사실 그 여러 가지 근거들을 찾아봤을 때는 그 말씀하시는 네. 바닥이 어느 정도 좀 나왔다. 그리고 어저께 수급적인 가장 큰 특징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쪽으로 상당히 좀 강한 바스켓 매수를 조금 부어줬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수급적인 또 이슈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요. 목표 가격은 9만 원 정도. 사실 폭락이 진행된 요 자리만 좀 만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한 20-3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9만 원 정도를 중기적인 관점으로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딱 6만 5천 원. 앵커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추세가 무너지면 뭐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요번에 최저점이 65,1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65,000원 딱 잡아드릴 테니까 만약에 요 자리가 또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요거까지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26만 명대, 약 27만 명이 조금 안 되는 뭐 26만 6천 명이라고 나오네요. 근데 뭐 그 정도 되면은 하여튼 제약바이오 질병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네. 항상 준비는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 오늘 GC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내용은 쭉 화면으로 좀 나가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혹시 매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금요일 이벤트? 네,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유민 차장은 앞서 뭐였죠? IS 동서. IS 동서, 이 건자재 이렇게 봐야 될까요? 건자재와 폐배터리, 폐배터리.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렇게 커피 믹스 아닙니다. 네. 네, 마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네, 국내의 좀 대표적인 이제 건축 건자재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 기반은 이제 부산 경남 쪽 그런 뭐 주택과 토목 뭐 그런 이제 건설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사실 이제 회사의 태생은 콘크리트 회사였습니다. 콘크리트에 관련된 건자재 회사였고, 네.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죠. 한 50년. 모태는 그렇게 되는데. 네네, 50년 이상 되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는 이제 뭐 폐기물 전문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인선 ENT의 이제 최대 주주가 됐고, 또 이제 리사이클링에 관련돼서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들도 인수를 하고 국내 기업들도 인수를 해서 이제 폐배터리 사업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밸류 체인이 쭉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뭐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환호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요거에 좀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재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마이닝, 여기서 이제 폐기를 하고 거기서 쓸 수 있는 것만 이제 캐서 그렇죠, 추출해가지고 이거를 뭐 다시 쓰든 다시 팔든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제 요게 이제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구미 지역에 있는 기업 이제 TMC라는 회사를 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최대 지주가 좀 되면서 인선 ENT가 이제 폐기물로 회수를 하고 그리고 이 TMC에 있는 이 회사가 여기에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러니까 뭐 니켈이나 코발트를 이용한 전구체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고, 뭐 그래서 뭐 최근 1월달, 2월달 안 좋은 시장에도 사실 거의 영향이 없이 추세가 계속해서 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라고 크게 도드라지는 않아도 이제 꾸준했죠. 눌렸다가 오르고 네네. 눌렸다가 4만 이거 원 계단식 상승이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4만 원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지금 연기금의 매수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뭐 추세를 좀 올려가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장기간 하락했었네요. 지난해 그랬죠. 5월에 최고점 찍고 한 6개월간 하락했어요. 쭉 하락을 했었는데 완만하게 턴하는 이런 기업들 주가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죠? 또 그만큼 또
꾸준하게 가줄 수 있다라는 은근하게 가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점들이 또 마음에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대형 건설사만큼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서울 또 뭐 35층 룰을 뭐 깨서 그렇죠. 아파트를 층고 더 제한을 높게, 풀잖아요. 네. 스카이라인이 바뀐다고 하는데 용적률을 더 확 넓히고. 올려주겠다 이렇게 좀 그러면 얘기가 좀 나왔어요. 리모델링 뭐 이슈 크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은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뭐 하겠죠. 뭐 현대, GS, 대우, 뭐 삼성 뭐 이런 데가 좀 하는 거고 이제 요거는 지역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콘크리트 사업이 제가 모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듯이 건축뿐만 아니라 뭐 이제 파일이나 뭐 철도 침목 그리고 뭐 파이프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콘크리트로 좀 구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뿐만 아니라 이런 건자재 쪽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뭐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좀 정책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맞닿아 있다라고 좀 봐줄 수도 있고 뭐 서울만 개발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부산 경남 지역도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고 요즘에 보니까 서울은 한강변으로 이제 양쪽으로 한강을 꽉 옥죄는 이제 그런 스카이라인이 좀 형성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압구정동하고 뭐 동부이촌동 그렇죠. 요 라인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반포도 이미 뭐 사실 저기 됐고. 저기 암사동부터 저기 김포까지 높은 건물로 이 한강을 쫙 이렇게 좀 올가매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겠고 부산 경남 쪽에는 바닷가 오션뷰를 통해서 병풍이 쫙 쳐지는 이제 그런 네. 스카이라인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쪽에 좀 그 지역적인 그런 좀 특화가 된 기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쪽 개발을 한다면 뭐 충분히 이런 건축적인 수혜도 좀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좀 하락했던 요인을 좀 찾아보니까 회사가 이제 투자를 여기저기 많이 하다 보니까 연결 자회사들 영업이익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거 아니야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를 해서 서프라이즈를 냈던 네. 그런 좀 실적을 또 기록을 하고 있었고 올해 예상 실적은 한 3,500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한 1조 7천억, 1조 8천억 정도 되는 이 시가총액을 감안해 보면 뭐 아무래도 이제 건축이라는 좀 이런 시클리컬을 감안하더라도 뭐 저는 결코 비싸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사업이 네. 멀티플을 높여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저는 글쎄요 뭐 2조 일정 이상 시점이 지나면은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겠죠. 네. 네. 그렇게 보면은 뭐 2조 이상은 뭐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고 뭐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눌림목 한번 주고 어제 좀 튀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 동아기업하고 색깔이 비슷한가요? 동아기업이요. 동아기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예. 동아기업은 이제 동아마루에서 마루에다가 거기 2000 소재 그리고 이제 그렇죠. 거기 이제 소재 쪽으로 뭐 그리고 전고체 뭐 이런 쪽으로 좀 보는 쪽에 여기 이제 아예 그냥 리사이클링하고 콘크리트 쪽, 건축 쪽. 그러니까 그래서 건축이나 뭐 그쪽 하고 이쪽하고 매칭이 좀 된 색깔 비슷하게 그림이 볼 수도 주가 있겠네요. 그림이 비슷한 것 네,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흐름이 비슷한 기업들은 같이 놓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볼수 연관성이 있겠네요. 어떻게 찾는지는 뭐 저기 하지만 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예, 뭐 저는 뭐 지금 뭐 저점 대비는 좀 올라왔습니다만 추세 타고 갈 수 있겠다. 시가총액도 비슷한 것 같고. 네. 뭐 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시점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케이. 싶고요. 일단 뭐 현재가 매수 나쁘지 않아 보이고 일단은 네. 뭐 정고점인 한 7만 원 정도 목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은 한 5만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의 오늘 투자 아이디어와 기업은 IS 동서 얘기해 주셨고요. 좀뭐 내용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